예전부터 성격 유형 검사는 항상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는 분야입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고 비슷한 의도에서 하는 혈액형, 별자리보다 논리적이기 때문이죠. 그 많은 성격 유형 검사들 중 최근 1, 2년 전부터는 MBTI가 유행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식지 않고 가장 대중적인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많은 MBTI 관련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중 개그우먼 강유미 님이 하는 유미 MBTI라는 16가지 성격 유형을 표현한 시리즈 콘텐츠가 있는데 제가 INTJ가 나와서 시리즈 중 INTJ 편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콘텐츠 내용을 예시로 정말 INTJ로 나온 저는 정말 이 인물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리뷰를 하면서 MBTI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로봇 같은 INTJ라서 전자음이 들어간 EDM 비트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INTJ란 인물은 로봇처럼 행동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인간관계, 즉 사람들이 있는 회사라는 공간에서 도드라지게 나오는데요. INTJ가 나온 저도 실제로 로봇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달리 다른 사람들을 부흥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왜 로봇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까? 일단 다른 사람에 대해 크게 신경쓰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저한테 신경 쓰죠. 그렇다고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이라 사람에게 관심이 조금이라도 갈 수밖에 없지만 나 하면 신경 쓰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고려할 부분이 많아지고 무슨 궁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100% 읽을 수는 없죠. 그렇기에 본인 생활이나 행동은 결국 본인이 관심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생활 같은 경우는 제안이나 물어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같은 개인 생활에 대한 참견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봇 같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뭔가를 할 때 객관적인 팩트를 기반해서 하려고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그것이 방해 요소가 되어서 일에서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는 감정 컨트롤을 워낙 못해서 친구들과 있을 때나 회의를 할 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도 내고 짜증도 냈었는데 나중에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친구도 잃고 기회도 잃었구나 하면서 후회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란 것은 일시적입니다. 재미나 화 같은 이런 감정들은 오래가지 못해 소위 현타가 빨리 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감정에 주도되지 않기 위해 하는 방법이 바로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 같아 보이는 것은 나를 먼저 신경 쓰고 팩트를 기반해서 행동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드러지는 INTJ의 특징은 집을 유난히 좋아하고 뭔가를 하면서 되게 즐거워하는데 그 뭔가가 바로 독서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물은 퇴근하고 집으로 가며 속으로 렛츠 파티라 외치는 등 집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저 또한 집을 좋아해요. 다만 렛츠 파티라 외칠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콘텐츠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겠죠. 어쨌든 왜 집을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는가? 상대적으로 회사보다는 집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꼭 좋아하는 게 집으로만 국한되진 않아요. 또 다른 이유로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해 안 되는 행동이지만 콘텐츠 속 INTJ는 경험을 위해 하객 알바도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독서도 좋아하는 건데 제가 현재 할 수 없는 경험이나 문제들에 대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통해 여러 정보도 얻고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영상을 보고 가장 놀랬던 게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언급된 부분이었어요. 20대 저희 또래의 인터넷 아버지라 불리는 지적 섹시미의 대명사죠. 이분이 쓴 책과 영상을 보면 논리와 감성이 섞인 엄청난 통찰력을 통해 자기개발적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서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집과 독서만 좋아하는가? 당연히 아니에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집 밖으로 나가서 여행하는 것도 멍 때리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뭘 하든지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친구랑 술을 먹든 그 일들이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고 그러고 나면 하루를 열심히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INTJ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MBTI는 정확한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MBTI는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가 질문에 답한 것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바탕으로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지만, MBTI에 대해 맹신하다 보니 유행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E는 인싸야, I는 아싸야, P는 게을러 같은 이렇게 사람을 틀에 가두는 짤들이 여전히 돌고 있고, 심지어 회사에서도 MBTI를 채용 기준에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경영 컨설턴트 야마구치 슈는 본인의 저서에 사람이 지닌 최대의 특성을 가변성이라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한 엄마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빠를 싫어하는 게 아닌 것처럼, 사람을 감정적인 사람 혹은 이성적인 사람 이렇게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70억 명의 사람들을 마냥 16가지 유형의 틀에 가둘 수 있는 정적인 개념으로 여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사람은 사회적, 물리적, 조직적인 환경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사의 결과는 앞으로도 매번 바뀔 수도 있고,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약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성격 유형 검사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INTJ라는 결과가 나온 저는 로봇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감정이 있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계획을 하지만 계획을 어길 때가 많고, 집과 독서를 좋아하지만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MBTI나 관련 콘텐츠들은 공감하고 유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재밌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너무 과몰입해서 극단적으로 편을 가르고 사람을 가두는 도구로 사용하기보단, 선호의 개념 정도로 저 사람은 계획적인 걸 좀 더 선호하구나, 저 사람은 공감적인 부분을 좀 더 선호하구나,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참고 혹은 재미를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 구독과 함께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저는 다음 생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